스토리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우리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같은 경우가 아버님이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의사가 좋은 직업이니까 텍사스 오스틴에 이제 의대를 집어넣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도 컴퓨터 매니아가지고 조립 PC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부모한테 들통이 난 거죠. 뭐 불러가지고 너 의대 안 다닐 거면 이제 대학 학비 안 대주겠다. 그런데 이제 부모하고 협상을 한 겁니다. 1년만 제가 더 해보고 이게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접고 의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1년 뒤에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결국 졸업 못하고 의대도 포기하고 가게 됐거든요. 그건 뭐 기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또 독특한 것은 미국은 직업에 관계없이 어렸을 때부터 그 비즈니스 마인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는 이런 것을 교육을 잘 시켜놓습니다. 네. 그게 바탕에 있고, 근데 기회를 만날 때 이런 좋은 기업가들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트렌드를 읽는 그 눈, 또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 통찰력,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뭐 교육과정도 충분히 이런 쪽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규교육과정에서 그것을 좀 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르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 노력을 통해서 또 이런 역량을 더 기를 수 있는 양면적이 다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그 까닭은요. 우리나라 교육의 그 현 주소를 좀 여쭤보기 위한 그 전제였는데요. 아무래도 그 대학에서는 적어도 이제 그 학생들이 들어왔으니까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 과목들을 개설해서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그 교육 실태는 어떨지요? 그 벤처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저는 뭐 과거에 비해서 이런 쪽에 대한 대학이 이제 눈을 많이 떠서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적인 그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닌 태도와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그래서 저희 대학에도 뭐 리더십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리더십 역량을 좀 특별히 기르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또 최근에 작년에 만들어진 글로벌 기업가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런 기업가적인 태도와 스킬 빌딩을 해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은 단순히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외부 전문가, 특히 기업을 해본 현장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멘토링이나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대학이 제공해 줄 수 없는 그런 것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고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교수님은 지식 중심이 되기가 쉽고, 예. 그 태도와 스킬 면에서 그런 보완이 필요하고요. 또 학교도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바꿔서 단순히 지식 중심이 아닌 어떤 애티튜드와 그 스킬을 길러주는 이런 교육이 상당히 요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잠깐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그와 같은 대학의 변신 노력을 바라보는 특히 대학 안에서의 시각인데요. 뭐 대학이 무슨 직업인을 양성하는 직업학교냐 뭐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특히 뭐 창업이니 벤처니 이런 걸 했을 때 아직도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10년 전에 벤처붐을 통해서 실패됐었지만 사실 성공 사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알고 있는 이제 성공한 기업인들, 지금 벤처계의 2세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맞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우리 그런 롤모델들이 있어가지고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안철수 박사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말고도 사실 1,000억 이상을 매출하는 벤처 기업이 한 200개 정도 되고 1조에 육박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1,000억이라면 상당히 중견기업 수준까지 올라간 건데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단순히 매출액 1,000억이 아니라 부가가치와 경쟁력으로서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정적 시각이 많이 줄었는데 말씀하신 어느 분에는 아직도 대학이 그런 쪽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것도 있는 게 지금
입니다. 네. 한번 미국을 예를 들면요. 미국에서 그 창업 교육에 대한 거나 아니면 창의적 교육에 대한 조사를 한 그 보고서가 쭉 있는데 보면은 한 3대 1,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됩니다. 3분의 1 정도 되는 대학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3분의 1 정도 되는 대학이 좀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3분의 1 정도 되는 대학은 상당히 이런 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태도가 있는데 미국은 그게 최근에 한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옮겨왔죠. 네. 필요하다는 쪽으로요. 결국 그 벤처라고 하게 되면 20, 30대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도 같고요. 동시에 또는 그와 달리 지금 말씀하신 그 대학의 기반을 둔 벤처를 육성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대학 학생들이 나서게 하는 건데 저는 학생들이 기회는 주지만 젊어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창업에 일찍 나서는 것도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대학은 그거에 필요한 기본 스킬과 태도를 길러주고 그 대신 그래도 그 중에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친구들한테는 기회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인큐베이팅 창업 보육센터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교수나 전문인들이 창업할 때 교수님들이 기술 분야는 탁월하지만 기업가로서 역량이 부족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기술 이전 센터나 기술 지주회사 그리고 창업 지원 기능이 이제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가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인큐베이팅 기능이고요. 또 하나가 그 컨설팅, 자문 기능이고 세 번째가 에듀케이션. 그래서 저는 ICE 마들이라고 이제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대학이 이쪽이 이제 일부는 다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질적인 수준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화해서 한편으로는 뭐 대학생,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교수나 연구원들의 전문인들의 어떤 그것을 좀 도와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사업이까지는 창업 단계는 잘했는데 그다음에 저는 경영을 잘 못하고 키우지를 못해가지고 아주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뭐 상당히 좀 더 강화돼야 될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정부와 대학의 역할을 봤으니까 또 기업의 역할도 봤고 사회 문